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2학년 이대호입니다.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는 말 그대로 국제통상이랑 금융투자랑 같이 하는 학과이고요. 기본 베이스는 경영경제를 베이스로 다루고 이제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는 학과입니다. 커리큘럼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영경제 기본으로 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경제학 원론이나 경영학 원론, 그리고 재무기초 이런 거를 위주로 하고요.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국제금융론이라든지 국제무역론이라든지 이런 실무와 합쳐진 과목을 배우고 있고요. 3학년 때부터는 저희 학과 이름대로 국제통상이든지 아니면 금융투자 쪽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4학년은 사실 커리큘럼이라고 할 건 제가 아직 잘 아는 건 없어서 거기는 아마 실무적으로 더욱더 심화학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은 아무래도 재직자만 따로 있는 학과다 보니까 재직자들만 따로 할 수 있는 저희 학과 동아리가 있고요. 전체 학교 동아리가 있는데 사실상 재직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학교 동아리는 많이 못하고 학과 동아리를 많이 위주로 하고 있고요. 종류로는 여행을 가는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저희 금융투자학과에 맞게 주식투자 동아리도 있고 그 기타로는 역사 탐방하는 동아리도 있고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중앙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소수로 있는데 소수인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직 상태에서는 중앙 동아리 활동은 좀 사실상 힘들고요. 이제 그 친구들은 재직을 안 하고 퇴사를 해서 중앙 동아리를 하고 있고 중앙 동아리 종류는 세 친구 다 이제 취업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배워가는 그런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1학년 때는 전공 기초가 2개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교양이기 때문에 이제 평일에 듣고 전공은 주말에 토요일에 몰아서 다 듣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학교를 가는 거는 전공이랑 교양을 가고요. 그 외에 사이버 강의라든지 온라인 강의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한다면은 사이버 강의나 온라인 강의 대신에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교양을 들을 수는 있어요. 학점은 좀 작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이버 강의 하나를 1학기 때 안 듣고 수상 스키를 들었어요. 수상 스키 같은 경우는 보통 주말에 이제 이루어지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주간대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하는 거라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2번씩 총 4번 나가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상스키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이제 일반 스키나 보드도 있고요. 거기 보면 기타 체육이 그래도 한 3-4개 정도는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학교를 가는 시간 같은 경우는 사이버나 온라인 강의는 학교를 가진 않지만 시험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학교를 가는 건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이제 밤 9시 45분까지 거의 약 10시까지 교양 수업을 하고 토요일에 전공 수업을 다 해요. 그래서 전공은 1학년 때 이제 경제학 원론이라든지 경영학 원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배우고요. 교양 같은 경우는 저 때는 이제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인문학을 배웠는데 지금은 조금 변경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과목이. 토요일은 저희 윗 학번 같은 경우는 3교시를 했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45분까지 수업을 했었고요. 저희는 1학년 1학기 때 2교시까지 밖에 없어서 총
3시쯤에 끝났던 것 같아요. 9시에 가서 3시쯤에. 가장 재밌었던 과목은 그래도 사실 교양이 제일 재밌었는데, 저희가 이제 1학년 1학기 때 글쓰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글을 쓸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에 대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내가 있었던 과거에 대해서나 앞으로에 대해서도 많이 썼거든요. 거의 매주 한 번씩 글을 썼었는데 A4 용지 한 장에서 2장 분량의 글을 매주 썼었어요. 근데 이게 매주 글을 쓰다 보니까 과제량은 조금 많아서 힘들긴 했었지만 나중에 이 글을 다 쓰고 다 모아서 봤을 때 그래도 좀 뿌듯함도 있고, 이 글을 쓰면서 내가 그동안 놓쳤던, 잊고 있었던 부분들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안 맞았던 과목은 교수님을 좀 잘못 만난 거긴 한데, 이제 경제학 원론이라고 맨 처음에 배우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이제 뭐 그래프도 많이 그리고 거시경제, 뭐 미지경제 이런 거 하면서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들렸었는데, 교수님 나름대로는 공부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였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워낙 빠르게 진행되는 수업이라 따라가기도 벅찬데, 그거를 이제 매주 A4 용지로 거의 한 4-5장, 4-5페이지 분량에 매주 썼었어요. 그 그래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 쓰고 이거에 대한 나의 생각 쓰고,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점수가 또 안 나오는 형식이어서 퇴근하고 맨날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수업을 듣는 동안에는. 그게 좀 많이 힘들기도 했고 재미도 없어서 많이 안 맞는 과목이었던 것 같고요. 공부량이나 과제는 이제 뭐 다른 학교들도 다 많이 있겠지만 저희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과제가 좀 많아가지고, 네, 다만 교수님의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어떤 교수님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저희 학교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학생 입장에서 조금 힘든 부분은 교수님들께서 주간대랑 크게 구분을 나눠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학습량이나 과제량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퇴근하고 화요일이랑 목요일은 학교를 가니까 나머지 월수금은 항상 과제나 공부를 했었고요. 화요일, 목요일에도 시험 기간에는 12시, 1시까지 해야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양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일단 휴학이나 자퇴를 한 친구들도 덜어 있기는 하고요. 보통 자퇴보단 아무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휴학을 많이 하는 편이고, 휴학을 하는 사유들을 들어보면은 저희가 전공 필수가 있는데 그 전공 필수 뭐 경제학 원론이라든지 경영학 원론을 듣지 못하면 어차피 계속 밀리게 되거든요. 2학년 과목도 못 듣고 그걸 2학년 돼서 1학년 때 걸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친구들이랑 같이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좀 포기하는 형식으로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집이 너무 멀어서 재직과 학업을 같이 병행하기 힘든 친구들이 있어서 재직을 먼저 선택하고 휴학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자퇴하는 경우는 거의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재직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재직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퇴사를 하더라도 학업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일단 입학하고 나면 재직은 안 해도 계속 학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뭐 교환학생 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알아보진 않아서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교환학생이랑 복수 전공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부전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복수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재직한 상태로는 좀 불가하기 때문에 보통 퇴사를 한 친구들이 이제 복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교환학생인 경우에도 가기는 하는데 저희 학년에 제 주변에는 없고요. 저희 윗학년에는 사실 제가 아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교회 장학금 같은 경우는 다 공통사항이니까 교내 장학금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희대학교는 원래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하고요.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보통 우정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목련장학금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성적이 일정 이상이거나 하게 되면은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특히 국가장학금 대상이 된다면 우정장학금은 거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국장에 받을 수 있으면 우정장학금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감면되고 있어요. 자요. 네. 저도 우정장학금을 받아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자녀라서 네, 그걸 통해서 받았죠. 일단은 뭐 회사든 학교든 이제 입시나 뭐 취업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잖아요. 근데 꿀팁이 있다면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떨어지면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안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자기소개서에도 그게 녹아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글을 이제 자기소개서를 내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읽어봐 달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이 글에 자신감이 있는 게 보여서 좋다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 제도가 있기 때문에 면접을 되게 잘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때도 너무 오랜만에 보는 면접이라 많이 긴장되고 어렵긴 했지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질문이 변수가 되게 많아요. 주변 친구들이랑 물어봤을 때 겹치는 질문이 거의 없었어요. 그 정도로 질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경희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오는 게 좋긴 하지만 그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얼마나 자신 있게 내 생각을 말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질문을 우리 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실질적으로 아는 과목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 언론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지금 학생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유두리 있게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면접관님은 3분이 계셨고요. 저는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네, 다 같이는 안 하고 3대1로. 장수는 사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고, 기억나는 강점은 생기부에 아마 각 학년별로 담임 선생님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담임 선생님들을 매년 잘 만나가지고 되게 좋게 써주셨어요. 이게 학생별로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뭐 3줄 정도면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보통 한 2배에서 3배 정도 써주셔서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도 좀 이색적인 게 한두 개 정도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취업 목적으로 취득했었지만 바리스타 자격증도 고등학교 때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면접이나 자소서 쓸 때 활용하면 좋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초밥 좋아하시면 오간스시 맛있고요. 드시려면 1시간 전부터 줄 서야 되니까 시간 넉넉하게 잡고 오셔야 되고요. 네, 경희대는 다 맛있어요. 어딜 들어가도 다 맛있고, 고황이라고 이제 뼈찜 파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낮에 가면은 밥이랑 먹고 저녁에 가면 술안주로도 되게 인기 있는 맛집이에요. 저는 술집이 좋아요. 거기 백수시내라고 있어요. 전 파는 데인데 거기가 그래도 단체석 구비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거기 되게 좋아해요. 사실 저는 차 타고 다녀가지고 거의 그렇게 가본 적은 없는데, 회기역에서 저희 강의실까지 걸어가면은 넉넉히 15분에서 20분 잡아오셔야 되고요. 회기역에서 그래도 마을버스로 정문까지는 와요. 1번. 네, 01번.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정문에 오시면 걸어서 한 5분, 10분 걸어오시면 돼요. 이게 제 말로 이제 통칭 껄떡고개라고 하는데
되게 경사 높은 고개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만 넣으시면 돼요. 주차 관련해서는 그 대학원 분들도 같이 쓰니까 차가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주차를 좀 빨리 오시면은 거의 다 널널하게 그래도 하실 수 있고, 좀 불만사항이긴 한데 주차권이 원래 저희 성비는 거의 한 여성분이 9고 남성분이 1 정도 돼요. 남성 비율이 되게 적고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취업자 자체가 저희처럼 특성하고 나온 친구들은 보통 남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학교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거의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많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저희가 120명 정도인데 중소기업 퇴직자는 1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별로 구분을 하면 뭐 은행이나 증권사, 금융 관련 회사가 절반, 그 나머지 공기업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입학 연령대는 다 비슷하겠지만 저희도 한 23살에서 25살 사이로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가장 많은 경우는 30대 초반까지 봤어요. 보통 지금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 학교는. 주간 내 얘기인가 봐요. CC요? 네, 저는 CC요. 저희는 네, 보통 CC들이 말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다 말해요. 네, 공개적으로. 네,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걸 먼저 말하는 게 낫겠죠? 장점은 정말 배움이 필요하시면 경희대에서 많은 걸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뭐 재직자만 올 수 있는 학과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구분을 짓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주간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와요. 전공은. 그렇다 보니까 학업적인 성취도는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교적으로. 그리고 학교가 이쁘기로 유명한데 실제로 보면은 벚꽃 피는 시기에 가장 예쁘고요. 어디 가서 봤던 벚꽃보다 여기가 제일 예뻤어요. 그리고 평화의 전당에서 공연도 많이 하니까 연예인들 공연도 가끔 보고 그때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건물이 좀 외진데 있어서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가려면은 껄떡고개를 넘어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셔야 될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는 거기 한 번만 올라도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랑 뭐 최근에도 이제 뭐 가평 빠지도 갔다 오고 뭐 1년에 한 번씩은 여행을 가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교라는 매개체로 저희가 이제 모임을 결성해서 종종 만나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동아리가 없으니까 소모임이 좀 많고요. 뭐 정식적인 소모임은 없고 보통 한 5명에서 10명 정도로 각자 모임을 따로 형성해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동아리 대신해서 저희끼리.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들어오려고 결정을 했던 게 사실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뭐 배움이 필요해서 들어온 건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졸업장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혹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다른 데 이제 이직을 할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막상 학교에 들어와 보니까 학교 생활도 재미있고 새로운 자극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3년 이상 똑같은 회사에 재직을 하다 보면 이게 회사랑 권태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도 없고 일상이 너무 반복되는 일상이 재미없는 와중에 학교를 와서 그걸 좀 많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경희대 오면 가장 좋겠지만 어딜 가시더라도 꼭 학교는 입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떨어질 것 같은 걱정하시지 말고 일단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